이 시간에는 결혼 상대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남녀 누구를 불문하고 배우자의 선택 문제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죠. 아무리 자기 운명이 좋거나 팔자가 좋다 하더라도 상대의 배우자 팔자가 나쁘거나 운이 좋지 않으면 그 당사자들의 결혼 생활은 매우 정말 불안정하다고 말할 수 있고, 결국 그것은 궁합이 맞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를 듣게 되고, 서로가 요즘 세상은 하도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는 가정이 많고, 그래서 특히 여자의 경우는 정말 평생을 정말 비참하게 보낼 수도 있고, 배우자 선택을 잘못해서 일생 동안 고통을 많이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결혼할 때는 상대를 배우자를 선택할 때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돼요. 보통 좋은 팔자들은 이렇게 부부 상호간에 상당히 기가 비슷합니다. 부부는 오래 살면 닮아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서로 배우자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거나 부부 운이 좋은 사람들은 얼굴도 살아가면서 많이 닮아가요. 그래서 또 전혀 상호간에 어떤 남자는 팔자가 아주 좋은데 또 거기에 비례해서 여자가 팔자가 아주 좋지 않은 경우는, 그리고 운명이 좋지 않으면 서로 맞지 않는 상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느 한 사람이 갑자기 횡사를 하거나 또 결혼에 이르기 전에 죽어버리는 경우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제 가족이 첫째는 서로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상호간에 만족스럽지 못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상호간에 서로 가족 간에 원만한 가정이 돼야 돼요. 가족이 원만하지 않고 서로 불화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댁과 여자의 경우에는 시댁과 친정과의 관계, 이런 관계도 매우 정말 중요하고, 남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갓집하고 우리 내가하고 관계가 원만해야지 결혼 생활도 원만한 것인데, 서로 상호간에 갭이 많아서 아주 불편한 관계가 불편한 정도를 지나쳐서 정말 불화하는 경우는 아주 정말 부부 생활에 큰 장애가 되고 결국 불행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목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부의 의견이 서로 항상 대립하여 순조롭지 못한 경우는 정말 부부 생활에 아주 정말 좋지 못한 경우죠. 또 세 번째는 아내가 낭비벽이 있다든가 살림살이를 잘못해서 경제적으로 정말 어렵게 되는 경우, 특히 원래 아내는 집안의 살림, 경제를 책임지죠. 살림을 책임져서 알뜰하게 살림을 잘해서 남편을 내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방만한 가정살림을 한다든가 하면 아주 이것도 정말로 부부간에 화하는 큰 요인이 됩니다. 또 다음에는 배우자의 품행이 부정한 경우, 그래서 결국은 서로 외도를 한다든가 해서 가정이 파탄난 경우가 아주 많죠. 그리고 부부 둘 당사자 간에는 사이가 아주 원만해요. 그런데 주변 식구들 때문에, 친정이나 시댁과의 관계, 또 형제지간의 관계로 인해서 근심 걱정이 아주 많거나 불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도 매우 가정살림에 좋지 못하게 되고, 또 사람은 아주 참 좋은데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 특히 남편이 생활력이 없고 생활 경제적인 능력이 쉬운 얘기로 돈을 잘 벌지 못하거나 무능력한 사람들, 이런 남자를 만나게 되면 결국 둘 중에 하나는 가정생활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큰 불화의 요인이 된다. 그리고 또 아이를 갖지 못해서 대가 끊어질 염려가 있는 경우도 결혼 생활에 아주 장애가 크죠. 대체로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이러한 이유로
이제 가장 큰 이유죠. 근데 이거 적어도 이런 경우는 결혼을 하기 이전에 고려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되도록이면 이런 문제를 정말 심사숙고해서 적어도 극복할 수 있는 장치나 그런 그 방법이 모색되지 않는다면 결혼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결혼을 대체적으로 중매 결혼을 했죠. 그래서 어른들이 서로 상호간의 집안이나 그 서로 살림의 형평 이런 것을 비교를 해서 객관적인 이렇게 서로 공평한 선택을 하게끔 어른들이 이렇게 조절을 해주고 했지만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연애 결혼을 하죠. 연애 결혼을 하니까 당사자들끼리 그냥 뭐 정말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냥 정말 이 순간에 눈이 씌어서 정말 좋은 그때 보이는 것만 눈에 보이는 그런 감정으로만 그냥 쉽게 결혼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요즘 세상이죠. 대부분이 연애 결혼을 많이 하는데 그 비례로 이혼하는 가정이 너무 많죠. 그런 것은 대체적으로 감정적으로 분위기에 휩쓸려서 겉모습을 많이 보고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고 또 결혼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막상 결혼해서는 정말로 서로 간에 아주 본성이 드러나서 정말 아주 좋지 않은 모습도 많이 보게 되고 실망을 느끼기도 하고 해서 이혼에 이르는 경우가 아주 많죠. 그래서 결혼에 우리가 이제 그러면 좋은 결혼을 할 수 있는 조건의 상식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돼요. 우선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서로 상대방의 재산, 그러니까 여자 측이나 남자 측이나 재산이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많거나 너무 부족해도 이것도 결혼 생활에 크게 장애가 됩니다. 사실은 사랑이 정말로 대단한 힘이 되긴 하죠. 그렇지만 사랑이 모든 것을 다 감싸주거나 덮어버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서로 간의 가정, 집안의 살림, 이런 그런 형편도 서로 간에 조금 아주 차이는 없을 수는 없겠지만 정도의 차이가 지나치지 않는 게 참 좋아요. 그러니까 서로 상호 간에 융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상호 간의 교육의 수준이에요. 서로 교육의 수준이나 사상의 수준, 생각하는 이런 지식적인 수준이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비슷해야 됩니다. 너무 정말 여자가 남편보다 지나치게 예를 든다면 교육의 정도가 높다면 여자가 남편에 대한 정서적으로 정말로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의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그것도 좋지 않은 것입니다. 다음에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은, 물론 나이 차이가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불행한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지나치게 나이 차이가 많은 것은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봐요. 다음은 직업이죠. 직업도 남편이 만약에 상업을 하는 무슨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아내 역시나 상업적인 소질이 좀 있어서 남편을 도와주는 그런 성격을 가진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남편이 서비스업에 있는데 많은 사람을 상대하게 되죠. 그러려면 사람이 성격도 싹싹해야 되고 대인관계에 사람에게 좀 넉살도 좀 있고 그런데 아주 거기에 비례해서 여자는 아주 내성적이고 사람 상대하기 좀 싫어하고 서로 교제 같은 것도 사교심이 없고 하는 정말 그런 여자라면 결국 남자한테는 도움이 안 되겠죠. 그래서 서로 간에 정서적으로 갭이 너무 커요. 그래서 서로 간에 정서적으로 예를 든다면 취미 생활이나 생각하는 사상적인 생각하는 방향성 이런 것이 상호 간에 서로 좀 융합하는 점이 있는 것이 상당히 결혼 생활에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체질적으로도 상당히 좀 비슷한 게 좋아요. 사실은 체질이라는 게 다른 체질 뚱뚱하고 이런 것보다는 음식을 같은 성향의 것을 예를 들어서 입맛도 좀 비슷한 것이 서로가 상호 간에
정말 좋은데, 예를 든다면 아내가 정말로 요리 솜씨가 좀 없는데 남편이 대신 아무거나 잘 먹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면 뭐 좀 무난하겠죠. 그런데 입맛이 아주 까다로워서 정말 그거 사사건건 그런 일로 인해서 만족스럽지 못한 생활이 된다면 이것도 한 요인이 돼서 좋지 않습니다. 또 다음에 체질로서는 대체적으로 뚱뚱한 사람은 조금 마른 사람을 택하는 게 좋고요. 마른 사람은 조금 체격이 있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당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사자들도 키 큰 사람이 키가 약간 적은 사람, 또 적은 사람은 약간 키가 큰 사람, 이렇게 서로 보완해주는 음양학적으로도 서로 보완되고 보충해 줄 수 있는 이런 서로 그런 관계를 가지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특히 뚱뚱한 사람들은 신장병이나 고혈압, 중풍등 이런 걸 가질 수가 많죠. 또 그런 사람들이 또 가정력도 좀 대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뚱뚱한 사람들은 성격적으로 조금 유들유들한 마음의 여유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고, 또 좀 마른 사람들은 행동이 민첩하고 건강적으로는 정말 크게 문제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또 이런 사람들이 성격적으로는 좀 예민한 편이 많아요. 그런데 서로 간에 예를 들어서 뚱뚱한 사람끼리 같은 뚱뚱한 사람끼리 만나거나 같이 마른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게 되면 이세를 보는데, 자식을 보는데 유전적으로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니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마른 사람들은 폐 기능이 좀 약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신경쇠약인 경우도 많고요. 이런 사람들이 결혼해서 이세를 낳게 되면 역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자식한테 영향이 미칠 수 있고, 또 지나치게 뚱뚱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들 역시 비혈압, 당뇨병, 아니 고혈압, 당뇨병 이런 성인병을 가질 수가 많죠. 그래서 자식들한테도 유전적으로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마른 사람은 뚱뚱한 사람, 또 뚱뚱한 사람은 마른 사람을 이렇게 택하고, 또 아주 정말 근골이 단단해서 아주 건강한 사람은 살집이 좀 많은 이런 사람들을 좀 만나는 게 상호간에서 보완해주는 그런 것이 상생의 이치로서 음양에 서로 교합하여 조합을 이루는 데 대해서 매우 정말로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조금 편협할 수가 있는데, 총명한 사람과 결혼하라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특별히 머리가 좋다고 볼 수 없고요. 대학은 대학까지 나왔다고 해서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 보다 머리가 특별하게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두뇌 우수성은 대체적으로 유전적으로 영향이 매우 높다고 그럽니다. 의사나 변호사, 교육자나 이런 사람들은 좋은 대체적으로 학교를 많이 고학력자죠. 시험을 통해서 자격을 얻어서 그런 직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와이프가 총명하지 못한 와이프를 예를 들어서 선택하게 된다면, 대체적으로 유전은 자식한테 유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머니로부터 유전이 아주 크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특히 처가 머리가 총명하면 자식도 아주 머리가 좋은 자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학문적으로도 이미 검증돼서,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 교수가 한 2천여 명을 상대로 임상을 한 것이죠. 학업 성적과 집안의 유전형을 연구했는데, 어머니와 딸의 관계가 가장 유전적으로 관계가 깊고, 다음에 어머니와 아들이 유전적으로 다음은 많이 닮는다고 그래요. 다음이 아버지와 딸이고, 아버지와 아들이 가장 닮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어머니한테서 유전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현명한 아내를 얻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의 여자분들은
특히나 남자분들보다 더 총명하고 머리가 정말 두뇌를 개발하는데 아주 정말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좋은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